회사가 망한다. 이게 그냥 가게 문 닫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오늘은 실제 한 재활용 회사의 마지막 기록을 쭉 따라가 보면서 법과 돈,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얽혀 들어가는지 기업 파산의 진짜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요.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실제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김포에 있었던 한 작은 재활용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마지막 1년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 복잡한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2017년에 설립됐어요. 처음엔 물론 희망을 갖고 시작했겠죠. 하지만 결국 피해갈 수 없는 재정 위기를 맞게 됩니다. 결국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거죠. 저희 파산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서를 내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보통은 이제 회사 주소지 관할법원, 여기선 인천지방법원이 되겠죠. 아니면 아예 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그냥 저희 힘듭니다, 파산시켜주세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이 서류들, 와, 정말 산더미 같죠? 법인 등기부등본부터 시작해서 주주 명부, 재무제표, 세금 내역, 회사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든 기록을 그냥 다 까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법원이 이 서류들을 쫙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져요. 뭐냐면 회계장부에 적힌 숫자랑 실제로 이 회사 주머니에 있는 돈이 너무 다른 겁니다. 일단 서류상으로만 보면 이 회사 자산이 2억 1,600만 원이에요. 2억이 넘네? 꽤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럼 지금 당장 다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 봅시다 하고 따져보니까 글쎄요, 그 가치가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겨우 460만 원으로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아니, 2억이 넘던 돈이 어떻게 460만 원이 되냐? 이게 바로 장부상 자산의 함정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장부에는 기계 얼마짜리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막상 팔려고 보면 완전 똥값인 낡은 기계인 거죠. 또 거래처에서 받을 돈 얼마라고 적혀 있는데 그 거래처가 이미 망해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유령 자산들이 장부에는 버젓이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현금은 아닌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실제로 손에 쥔 돈은 460만 원. 근데 갚아야 할 빚은 무려 8억 원. 이건 뭐 답이 안 나오죠. 법에서는 이런 상태를 지급불능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빚 갚을 능력이 제로다. 더 이상 회사를 살릴 방법이 없다는 최종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명확해지면 법원이 이제 이 판을 정리할 해결사를 한 명 보냅니다. 이 사람이 파산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이름이 바로 파산 관제인입니다. 법원이 딱 지정한 전문가인데요. 이 사람의 미션은 두 가지예요. 첫째, 이 회사가 혹시 어디 재산 빼돌린 건 없는지 샅샅이 뒤진다. 둘째, 그렇게 찾아낸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모든 빚쟁이들한테 최대한 공평하게 나눠준다. 뭐랄까 약간 금융범죄 수사하는 탐정 같기도 하죠. 그리고 이 탐정한테는요, 부인권이라는 필살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사장이 친한 친구한테만 빚을 홀랑 갚아줬다고 쳐요. 그럼 다른 빚쟁이들은 억울하잖아요. 이럴 때 파산 관제인이 어이, 그거 무효야! 다시 뱉어내! 하고 그 거래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한입니다. 원칙은 딱 하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자, 이렇게 해서 회사에 대한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빨리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는 사라지지만 그 회사를 이끌던 사람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사실 뭐 나눠줄 재산이 460만 원밖에 없으니까 절차가 복잡할 게 없었던 거죠. 돈 받고 채권자들한테 조금씩 나눠주고 끝!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이 회사의 파산 사건은 법적으로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이걸 파산 폐지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진짜 빨리 끝난 거예요. 네, 이걸로 법인, 그러니까 회사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회사는 사라졌지만 회사가 남긴 빚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빚은 고스란히 대표이사 개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왜냐? 바로 우리나라 기업 문화의 아주 독특한, 어떻게 보면 좀 고질적인 관행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개인 연대 보증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회사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회사가 못 갚으면 제 개인 재산으로라도 갚겠습니다 하고 보증을 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게 바로 회사의 실패가 곧바로 사장 개인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아주 무서운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대표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대한민국의 사업가들이 똑같은 집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실패라기보다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그리고 이분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는 회사 파산이 끝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개인 파산이라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싸움의 시작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한번 실패하면 모든 걸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회. 이런 곳에서 과연 누가 용감하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려고 할까요? 이건 이 대표님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